조합론 그래프 이론. 어, 조합론은 무엇인가 또는 그래프 이론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계속 이쪽 파트로 해가지고 만들 건데 범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론은 이제 배열, 방식, 디자인, 배정, 스케줄, 연결성, 컨피규레이션,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건데, 그래프 시어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 공부할 거고, 그리고 랜덤 그래프 시어리 조금 할 거고, 하여튼 이쪽 연관해서 뭐 그래피컬 알고리즘 같은 거, 그런 것도 앞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조합론에서 그래프 시어리도 하는 거는 이제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패턴, 모양, 시간표나, 그리고 또 시간표 작성, 이거는 이제 클래스 시간표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 미팅, 이거는 이제 버스 스케줄링이죠. 에어플레인, 버스, 기차의 시간표 작성하는 거나 DNA 연쇄사설의 기차 설계,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결국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알고리즘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조합론과 그래프 시어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 컴퓨터 이론, 기초 사이언스 이론을 설계하고 만든 것이 이제 수학자들 중에서 이쪽 전공하는 분들이 60년대, 70년대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합론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론, 크게 이제 조합론이라고 하고, 이 안에 이제 그래프 시어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봤을 땐 이것도 조합론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찌됐거나 존재성 문제죠. 존재성 문제. 그러니까 뭐 해가 존재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존재하면 몇 개가 존재하느냐, 그럼 이제 이건 카운팅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는 이제 정답은 알 수 없어도, 그리고 이제 거기다 최선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 최적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이러한 문제는 시약이에요. 이제 약을 테스트하는 건데, 5명과 5가지 약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떤 먼저 먹은 약이 나중에 먹은 약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사람들마다 또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스케줄링하고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금요일부터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표 이렇게 월화수목금 ABCD 5사람이 약을 이런 식으로 먹는데, 이게 이제 한 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먹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월요일날 똑같이 1번 약을 먹고 2번 약을 먹고 3번, 4번, 5번 약을 먹으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혹시 또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두 실험 대상이 같은 날 같은 약을 먹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옵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존재성이고, 있다면 또 몇 개나 되느냐, 카운팅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험적 디자인.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조합론입니다. 문제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앞에 거를 갖다가 이제 구체화시키면 라틴 스퀘어가 돼요. 라틴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이건 2x2 라틴 스퀘어인데, 가로 세로로 같은 숫자가 나타나면 안 되죠. 마방진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방진은 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에 서로 같은 숫자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오직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라틴 스퀘어라고 그러죠. 5x5 라틴 스퀘어는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엠바이언 라틴 스퀘어. 그래서 오바이오 라틴 스퀘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약 실험 문제하고 라틴 스퀘어는 비슷하죠, 그렇죠?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같은 약이 두 번 이상 안 들어가게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라틴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약의 순서가 의해 유발되는 악영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5개의 시약을 가능한 모든 경우에 순서로 실험해야 하죠. 그럼 5팩토리얼 120가지를 실험을 해야 되죠. 칸은 지금 5가지밖에 없잖아. 5팩토리얼 실험을 하려면 120개까지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예제 다른 예제 있는데 이런 건 이제 0하고 비트 가장 이제 컴퓨터예죠. 0하고 2진수 0, 1. 비트 스트링은 이제 이러한 비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비트죠. 2비트로 된 거, 이거는 00, 01, 10, 12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 거고, 3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000, 010, 010 해가지고 001, 010 해서 8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박스가 3개가 있고 한 박스당 2가지 01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2의 3승, 그렇죠? 예.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 또는 그 미만의 비트로 만들 수 있는 건, 그러니까 1비트, 2비트, 3비트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비트, 2비트, 3비트.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14가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론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이 되면 이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수출하죠. 이쪽은 A 나라, 이쪽은 B 나라, 이쪽은 C 나라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게 되게 이제 여러 나라가 한 40군데가 되면 아주 복잡하겠죠. 그리고 파이프도 이제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링크 지점인데 40개의 문제 같은 경우는 40개의 연결해야 할 지점이 있고 7가지 파이프가 있대요. 가능한 총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몇 개인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죠. 연결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링크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냥 이렇게 40개니까 하나당 7가지가 들어가니까 7에 40개겠죠. 종류는.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끔 이런 걸 설계하는 거.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래프 시어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그래프 시어리 적용해서 많은 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려 그러면 1초에 1억 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면 얼마만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 숫자를 이제 계산해 7의 40승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그리고 1초에 1억 개의 네트워크를 이거를 다 분석하려면, 그렇죠? 1초에 1억 개를 분석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건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이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거죠. 상당하게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7의 40승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7에 40개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거 대강 하면은 이거거든요. 6 곱하기 10의 33이거든요. 7의 40승이. 대략 하면 한 1.9 곱하기 10의 17년 정도가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초에 1억 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에 17년이 걸려요. 그냥 해서는 최적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컴퓨터하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면 사실은 7에 40승이 아니라 7 곱하기 40 정도, 280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수학을 많이 적용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문제를 이제 하는 게 바로
조합론 그래프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멕시코 파이프라인 공사에도 쓰였고요. 최근에는 뭐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사에도 쓰였어요. 이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조합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합론이 뭐고 그래프 시어리가 뭘 하는 건지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장 순열과 조합 진도 나가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두 개가 있죠. 이제 곱셈 법칙하고 덧셈 법칙이 있어서 경우의 수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데 이제 곱셈 법칙이 있는데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의 수가 n1이고 그 앞선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상관없이 두 번째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n2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2가 되죠. 서로 간섭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개수는 n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8비트로 가능한 코드의 개수. 8비트라는 건 이제 박스가 8개가 있다는 거죠. 8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제 2비트로 0이나 1을 집어넣는 거죠. 0이나 1. 여기 두 가지 점점점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8승 256가지가 존재하겠죠. 아미노산을 이제 만드는데 ATGC로 만드는 거죠. 20개의 기본적인 우리 몸에는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이 2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진수가 될 거예요.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를 몇 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3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4가지면 64죠. 그럼 벌써 훨씬 넘어가죠. 64니까 20을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ATGC 그 3개로 스트링이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데 3개 3비트면 충분하다는 거죠. 사진수이기 때문에. 자, 10명의 여자하고 10명의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동시에 뽑는 방법의 수. 남자 1명 뽑는 거하고 여자 1명 뽑는데 간섭이 없죠. 얘는 10가지, 얘는 10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100이 되죠. 근데 남자 또는 여자 1명 합쳐가지고 1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0 더하기 10이 되겠죠. 전체 20명이니까 20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10 더하기 10 돼서 2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섭이 이루어지죠. 또는이 되면 간섭이 이루어져요. 남자 1명 뽑으면 여자 1명 못 뽑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덧셈 법칙이 되겠습니다. 덧셈 법칙.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1이고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첫 번째가 n1, 두 번째가 n2인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중 다 합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n1 더하기 n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덧셈 법칙이고 덧셈 법칙 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알아서 찾아서 하시고 n1 n집합 정의가 있는데 쉬워서 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n집합이라고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n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1, 2, 3, 4 그래서 n까지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추상화 시킨 거죠. 그냥 간단하게 심플 단순화 시킨 거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n개면 n집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순열이 있어요. 경우의 수에 쓰니까 순열이 나오겠죠. 퍼뮤테이션. n집합의 원소들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 배열하는 방법이겠죠. 배열하는 방법. 순열. 방법이 가지수가 되겠죠. 배열하는 방법이 가지수. 근데 사실 순열만 하면 이 배열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순열의 수 해야지. 순열의 방법이 수. 퍼뮤테이션. 자, 그럼 n집합의 k순열이란 뭐냐면 n집합의 원소 중에 k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 예제 한번 들어보죠. ABC 3명이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인터뷰하는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한가. ABC 3명이니까 처음에 이제
A, B, C 세 명이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되겠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세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미 한 명이 했잖아. 그 다음에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 두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앞에 두 명이 했으니까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죠. 1이 돼요. 그래서 여섯 명이 돼요. 2 곱하기 3. 이거는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고배 법칙. 자,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리마인드, 팩토리얼이라고 있죠. n 팩토리얼은 n집합의 순열의 총 개수죠. 총 개수. 순열의 총 개수. 순열이 이제 배열하는 것이니까 그거의 총 개수. n 곱하기 n-1, n-2, up to 1.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게 n 팩토리얼이죠. 이게 n 팩토리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팩토리얼인데 falling 팩토리얼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n집합의 k 순열의 총 개수예요. k 순열. 그러니까 n개에서 k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열, 그렇죠? 배열하는 것의 총 가지수는 이렇게 되죠. n, n-1, n-2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가로하면은 n-k-1이 되죠. 그쵸? k-1부터 시작해서 k-1 요거 n이 있으니까 전체는 k개예요. k개를 선택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n,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k번째는 n-k-1에서 가로쳐서 이렇게 되니까 가로 없애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죠. 요만큼의 경우 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앞에 요 문제죠, 바로.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건 n 팩토리얼을 n-k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falling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falling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로 n하고 sub k 되겠죠? falling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n과 k를 양의 정수라고 하면 이 방금 했던 n에서 k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총 가지수 pnk는 다음에 경계 조건은 이제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0, n, k가 0이면 1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1이라고 약속을 하고 0k에 있을 때는 0개에서 k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k가 0이면 한 가지 00이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k가 0이 아니고 더 크면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0개에서 어떻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선택해요. 그건 안 되니까 다 0이에요. 이렇게 make sense 하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런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봐야 되겠죠.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recurrence relation이 점화식이 성립합니다. 요걸 이제 증명해야 되겠죠. 자, 증명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PNK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이거 보시면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더해줍니다. 덧셈 정리, 덧셈 법칙을 써가지고 더해.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는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덧셈이니까. 자, K개의 총 개수를 말한다. 이거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K개의 원소를 선택을 할 때 별표가 있는 원소 n개의 원소 중에 한 개의 별표를 해요. n개 중에 한 개를 별표를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될지 모르죠. 별표 한 개 있는데 K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별표가 있는 원소를 포함시키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요거 포함시키는 거 따로 카운트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거 따로 카운트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함시킬 때 하고 포함시킬 때 그리고 포함시키지 않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거야. 포함시킬 때는 이미 포함이 됐다고 별표한 걸 포함이 됐다고 하면 포함이 됐다고 합시다. 별표로. 그러면 나머지 뭐야? n-1개를 k-1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포함이 됐으니까 얘 제외시켜야 되니까 n-1개에서 k-1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별 붙인 걸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별 붙인 거 포함이 될 때 이 k-1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5개가 선택이 됐다고 쳐봐요. k-1 5개야.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6군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냐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k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포함시키지 않을 때, 아까는 포함시키지 않을 때는 포함시키지 않은 거니까 아예 제외시켜 주는 거니까 우리의 대상이 n개가 아니라 n-1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k개를 다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pn-k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ABC 요 집합이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총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2의 3승 8개죠. 이거는 세는 게 어떻게 해요? 2의 부분집합이 하나 A라는 게 있으면 이 집합에는 A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B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C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전부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8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에 이제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 to D 2의 총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n집합의 그러면 총 원소의 개수는 2의 n승이 되겠죠. 자, 예제 1.5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500종류의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타핑, 그러니까 타핑이 다르면 다른 피자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타핑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랑 똑같죠. 논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2의 구승이 512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타핑만 있으면 512가지 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500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9가지 타핑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조합. n집합으로부터 r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에서 그 부분집합이라는 말 자체 안에 벌써 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게 내포하고 있죠. 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r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거 조합은 n 추주 r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표시를 두 개 다 쓰는데 보통 이것은 n 집합으로부터 r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쵸? 그래서 또는 r 집합의 원소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개수가 됩니다. 그쵸? 이거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아이디어는 이걸 순열을 이용하는 거죠. 순열이 뭐냐면 P개,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순서 있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R개의 부분집합, R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죠. 근데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순서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돼요?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순서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CNR은 PN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게 R 팩토리얼이거든. 이게 R 팩토리얼이니까 PN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조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없애주는 거예요. 순서를 없애주려면 그 집합의 원소로 나눠주고 순서를 있게 해주려면 없었는데 있게 해주려면 그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R 팩토리얼 그 원소의 개수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순서를 있던 걸 없애고 없던 걸 있게 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조합과 순열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순서를 없애려면 원소의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순서를 있게 해주려면 원소의 개수 팩토리얼로 곱해주고 알겠죠? 자, 따름 정리. 그래서 CNR 이거는 앞에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폴링 팩토리얼 아니야? 폴링 팩토리얼 아까 나왔던 거 써주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순서를 없애주는 거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그리고 CNR은 CN n-R라고 갔죠. 왜 그러냐면 n-R은 n 추주 R은 n-R 이렇게 되죠. 얘도 쓰면 이렇게 되고 얘도 쓰면 이렇게 돼요. 얘 쓰면 요 순서가 바뀌죠. 그냥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는 n-R에다가 n-R이 돼 버리니까 똑같아지죠. 자, 여기까지. 자, 조합은 다음의 경계 조건을 갖죠. 순열하고 비슷하게 n개에서 0개를 선택하는 거는 1이 되고 0개에서 선택하는 거는 1이 되는데 0개에서 1 이상을 선택하는 건 다 0이 돼 버리죠. 그렇게 똑같이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열과 같이 이런 조합도 이런 그 점화식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 추주 r n-1에서 r-1 추주하는 거 더하기 r-1에서 r 추주하는 거. 조합이랑 순야랑 비슷한데 여기 이제 k가 빠지는 게 r이죠. r이 빠지는 게 다른데 그건 순서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자, 이걸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요거는 n-1계에서 r-1개 선택하는 거. 그래서 n-1 빼기 r-1 그래서 마이너스 r 플러스 1. 그리고 요거는 n-1 팩토리 r 팩토리알 n-1 마이너스 r 팩토리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그냥 n 추주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대수적 증명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합에서 순열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조합론적 증명법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개의 별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별표를 해요. 그 숫자에 별표를 해요.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i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별표가 있는 원소를 포함시키는 거나 그렇지 않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포함시킬 때, 포함시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그래서 포함시킬 때는 별표 빼고 나머지 n-r개에서 r-1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cn-1 r-1이 될 거고, 포함시키지 않을 때는 아예 제외시켜 버리니까 n-1개에서 r개를 뽑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합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니까 합의 법칙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론에서 이렇게 대수적 증명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조합론적 방법, 그래서 조합론적 방법을 더 이제 더 좋아하죠. 조합론 쪽에서는 대수적 방법보다는. 자, 그래서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유명하죠. 이제 요게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쭉 내려오고 여기도 1이 쭉 내려가고 요 2는 요거 더해서 2, 요 3은 1, 2 더해서 3, 2, 1 더해서 3. 그렇죠? 1, 3 더해서 4, 3, 3 더해서 6, 3, 1 더해서 4.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 요거는 바로 위에 단계에서 r-1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4는 바로 위에서 r-1 1 해가지고 r-1 1 해가지고 요거하고 더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아마 이거 K에 관한 수학적 기능법 쓰면 쉽게 그냥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 보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수식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레벨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하여튼 연습 문제도 좀 있고, do it yourself 해가지고 나올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순열 조합 했으니까 중복 순열 중복 조합 해야 되겠죠. 자, 9개의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5개의 숫자를 뽑아서 5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해요. 5자리 숫자니까 숫자 안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순열이 되겠죠. 근데 같은 숫자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 없으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순열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숫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릿수가 5개니까. 자릿수가 5개니까 첫 번째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게 9개 다 올 수 있고, 두 번째 9개 다 오고, 세 번째도 다 9개가 돼서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5, 9. 그래서 9의 5승계의 경우의 수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중복순열이죠. 그쵸? 5개의 박스가. 이거를 이제 여러가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구니하고 공 얘기예요. 9개의 구별 가능한, 영어로는 distinguishable 이라고 그러죠. distinguishable, 구별 가능한 바구니, 박스, 보통 박스라고 하고, 영어는 distinguishable ball이 있죠. balls가 5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개의 공을 9개의 바구니에 넣는 방법에서는, 그렇죠? 5개의 공이니까 각각의 공에 9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9의 5승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했던 9의 5승 똑같죠. 5가지 숫자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개의 숫자, 아니 9개의 숫자 갖고 5개의 숫자를 만들려는 거죠. 5개짜리 숫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꼭 5자리 숫자의 바구니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헷갈려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개의 바구니가 5개의 공이에요. 5개의 공이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9개의 바구니. 각각의 공이 9개의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공이 바구니가 되는 거야. 앞에 그거는. 아니, 공이 이제 자릿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약간 말 바꾸면 요걸 가능하죠. 정액의 원소 개수가 5개고 공역의 원소 개수가 9개라고 하면 함수의 총 개수는 여기 5개 있고 여기 9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X 원소가 갈 수 있는 거는 9가지가 있죠. 9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9개 중에 하나만 가는 거지. 하나 가고.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9가지 해서 9의 5승이 되죠. 9가지 9의 5승.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9개의 얘를 갖다 위주로 했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가고 얘도 이렇게 가버리면 1대 다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5의 9승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9의 5승이 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함수의 총 개수 9의 5승, 공변역이 9일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5가 여기서는 정의역의 개수, 여기서는 공의 개수, 그렇죠? 공의 개수, 여기에서는 자릿수의 숫자,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한 3가지가 나왔죠. 이게 막 혼합돼서 나오면 가끔가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복 수녀는 이렇게 되는 거죠. M개에서 R개를 선택해요. 그럼 R개를 선택한다는 건 R개의 자릿수가 있다는 거예요. R개의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M개, R개. 그러니까 M의 R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M의 R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뭐가 되느냐면 공의 개수. 앞에서 있는 공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그쵸?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되는 건 똑같죠, 이거랑. 그쵸? 자릿수는. M개에서 R개를 뽑는 중복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방금 또 잘못 얘기하는데, R이 공의 개수예요, R이. 그쵸? R이. 또 잘못 얘기했죠. 네? 선생님도 가끔가다 헷갈려요. R이 공의 개수예요. 그래서 R이 자릿수가 되는 거지. 세 자리면 여기 M가지, 그러니까 MR 3가지. 네, R이 공의 개수, 자릿수, 알겠죠? R 자릿수. 맨날 헷갈려요. 자, 비슷하게 이제 중복 조합을 정의할 수 있는데, 중복 조합은 조금 달라요. 중복 조합은 M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없이 선택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해서. 그거는 요 CRM 추주 R인데, 얘는 뭐냐면 그냥 중복에서 그냥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죠. 조합으로 바꿔서 M 더하기 R 빼기 1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다. 증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걸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할 거예요. M개의 원소를 A1, A2, A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5개 전체 원소 중에 이제 A1, A2, A3, A5까지 있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선택한 게 이렇게 됐다고 쳐요. A1, A1이 3개 선택이 되고, A2 하나, A3는 선택이 안 됐어요. A4 하나, A5 이렇게 선택이 되면 전부 7개가 선택이 된 거죠. 중복을 허락하니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썼어요. A1서부터 A5까지. 자, 이제 이 샘플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해봅시다. 얘를 A1이니까 A1하고 A2 사이에 바를 넣어줘요. 그리고 A2하고 A3가 없으니까 바를 2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A3, 요 바 사이에 A3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주고,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4하고 A5 사이에 바를 하나 넣어줘요. 지금 이게 5개니까 전체가 A1서부터 A5가 있으니까 바는 4개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그쵸? 근데 요거를 보면 앞에 A1 첫 번째 바 저는 다 모두 이렇게 인덱스를 떼어줘도 이건 A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A2고
A3는 없네. 이건 A4네. A5 두 개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인덱스를 떨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지. 자, 다음 샘플 한번 봅시다. 이거는 A1이 두 개, A2 하나, A3, A4 두 개, A5예요. 그러면 네 개의 바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네 둘은 A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 A3, 그 다음 A4, 그 다음 A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이게 1대1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이게 7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7개 더하기 바가 들어가는 거 4개 해가지고 몇 개죠? 11개죠. 11개. 그러니까 이게 11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쵸? 11개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4개가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선생님이 하면서 다 설명한 얘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원래 문제는 가능한 총 4개의 막대기와, 그쵸? 그리고 7개의 A를 배열하는 방법이 가지수 아니에요. 그쵸? 원래 문제가 이건데, 즉 어떻게 되냐면 M 빼기 1 플러스 R개의 위치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4개의 막대기는 총 원소 5개에다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전체가 M개고 마이너스 1 빼준 거죠.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죠. 7개를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서 몇 개를 하는 거냐면, 막대기 그 R개 7개 A를 놓기 위한 R개를 위치를 고르는 방법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 반대로 n-1개의 막대기, 아까 4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란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1개 중에서, 그쵸? 5개 중에서 하나 빼고 막대기 개수 4개에다가 7개 안에 전체 11개에서 막대기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 11 choose 4.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1 choose 7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우리가 원하는 7개. 그냥 7개 R이 그냥 와도 된다는 거지. 그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맞죠? 이게 R이 지금 7개니까 요게 이제 이거가 되는 거고, 아까 위에 설명한 건 요게 n-1, 요 4 막대기 수죠. 막대기 수를 선택하는 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겠네요. 선생님이 요 지금 논리적 계산은 이거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걸 먼저 썼어요. 일단 뭐 순서 바꿔서도 상관없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r개를 선택하나, 그렇죠? C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선택하나 n 마이너스 1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막대기 개수고, 요거는 r개를 선택하는 원래 오리지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과 다르게 중복집합을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중복집합이란 뭐냐면 원소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원소들의 순서 없는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이건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시면 요건 A, B, C 요 3개만 있을 때 요거 집합인데, 중복집합은 이렇게 A가 3개, B가 4개, C가 4개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중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나타나니까 반복돼서 요 I 원소가 KI번 나타난다면 이제 KI를 중복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중복도 3, B는 중복도 4, C는 중복도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말은 중복도가 유한한 중복순열이라는 겁니다. 이 중복도가 이제 무한, 그냥 한계가 없는 그런 중복집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유한한 것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중복순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 중복집합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복집합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n셋 했었잖아요. n셋 1부터 n까지 원소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단순화해서 중복집합도
1서부터 n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복도가 있겠죠. 그래서 1이 K1번, 2가 K2번 이렇게, 그리고 뭐 n까지 있으면 n이 KM번. 이건 지금 제한이 없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복 집합을 이렇게 가로하고 중복도만 표시를 합니다. 중복도만. 예,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유한이죠. n까지 n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n가 1부터 n까지 있는데 1의 중복도는 K1, 2의 중복도는 K2, m의 중복도는 KM. 이거 다 합치면 n이 되는 거예요. n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m까지 있는 거죠. m까지 그러니까 요 m까지 있는 거예요. 집합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중복도를 다 더했을 때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까지 이렇게 n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m 순열의 총 개수를 담가. 요게 이제 중복 집합이 m이라 했을 때 요 m 순열. 그러니까 요 원소들을 갖다가, 그렇죠? 요 원소들을 순열로 순서 있게 나열해 놓는 방법, 그게 바로 요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m 순열, m의 순열의 총 개수를, m의 순열의 총 개수는 사실 전체는 n이죠. n이고 각각의 중복도가 이렇게 됐을 때 이 n개의 원소를 나열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개의 원소를 나열하면은 1이 K1번, 2가 K2번 있고, 그렇죠? K1번, K2번인데 막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렇죠? 그래서 m의 순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n개를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1이 여기 어딘가에 K1번 나타나니까 걔네들 사이에 순서를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K1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도 막 섞여져 있는데 2가 뭐 5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5개의 순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m까지 이렇게 쭉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건 있는 순열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증명하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걸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n개의 이제 플레이스죠. n개의 장소에 중복 집합 m의 원소들을 배열한다고 합시다. 중복 집합 전체의 개수는 m이잖아요. 그렇죠? 1이 이제 k1개 들었으니까 1이 들어갈 k1개의 장소를 갖다 선택하는 방법은 요 n개에서 k1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2가 k2개. 그래서 m까지, m이 km개 있으니까 m이 들어갈 것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n에서 k1, k2 쭉 km-1 빼준 거 나머지 거기서 km이죠. 근데 이거 쭉 빼주면 이건 몇이에요? km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그냥 km 추주 km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곱하면 되겠죠. 쭉 곱하면 이렇게 되고, 조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워지죠. 이 앞에 위에 싹 지워지고, 남는 건 m 팩토리얼이 위에 남고, 밑에는 k1 팩토리얼, k2 팩토리얼, km 팩토리얼 남고, 요거는 뭐예요? 0이죠. 0이에요. 왜냐면 요거 다 더하면 n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증명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요 문제 한번 혼자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정의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의 써서 그냥 마이너스 n의 팩토리얼 k 팩토리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정의를 쭉 정의대로 하면은 여기 나와요. 이 뒤에 이게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n하고 k가 다 0일 때 그러면은 0 추주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 0승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에 0이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0 추주. 그래서 이게 뭐예요? 1이 되죠. 0 추주. 0에서 0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1이 되죠. 요거의 값, 요거의 값이 1이라는 거. 네. 그리고 요것도 그냥 요거일 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쭉 전개해서 하시면 그냥 쉽게 됩니다. 이건 좀 자주 쓰이지는 않는 그런 아이덴티티죠. 자, 이제 중복 조합을 다시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중복 조합. 아까 중복 집합 정의했잖아요. 중복 집합이 이제 아까
중복 순열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중복 조합. 그래서 대상이 이제 A1서부터 AM까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R 중복 조합 M이라는 건 이제 요 원소들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 순서 없이 늘어놓는 것이죠. 순서가 없으니까 A 원소부터 그냥 쭉 그냥 집합으로 이렇게 중복 집합으로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K1개, A1이 K1개 뽑히고 A2가 K2개 중복도, 그리고 AM이 KM개 뽑히고, 요 K1, K2, KM을 다 합치면 R이 돼요. 그럼 요 중복 집합 하나가 바로 R개의 중복 조합이 되겠죠. 자, 여기서 R 중복 조합 M, 그 R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 없이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가지고 순서 없이 늘어놓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게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하나의 중복 집합이다. 그 R 중복 집합이 하나의 중복 집합, 이거 하나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중복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R개를 뽑는 건데 R을 구성하는 요거에 다 다르잖아요. 요 다 다른 경우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모아야지, 그래야지 R 중복 조합 M이 되겠죠, 그렇죠? 다 모아야 돼요. 이거 다 모아야 되니까 R이 되는. 여기서는 R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R을 구성하는 이런 게 여러 가지니까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했을 때 그 R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그럼 앞에서 이 중복 조합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생각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이렇게 증명했죠, 이거.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다.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R. 그래서 이 짝대기를 넣는 거죠. 짝대기. 5개면 4개의 짝대기를 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7개, 이건 5개에서 7개 선택하면 7개에다 짝짝이 4개, 그렇죠? 그게 바로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거기서 R개 선택하는 거,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중복 집합을 써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괄호 2개로 이렇게 중복 조합. 물론 자주 쓰이는 표시법은 아닌데, 일단은 요 증명할 때 좀 써서 요거를 도입을 했어요. 자,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어디다 적용하면 M 플러스 R에다가 적용을 해요. 하나의 숫자로 보고 M 플러스 R에다가. 그래서 M 플러스 R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M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뽑아가지고 순서 없이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쭉 나열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면 맨 마지막 그 숫자 M을 포함하지 않는 중복집합 M의 개수, 그렇죠? 포함하지 않는 중복집합 M의 개수가 있을 거고, 중복집합, 그런 중복집합들이 있을 거고, M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 아예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면 하나, 왜 중복을 허용하니까 하나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가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M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중복 집합의 개수니까 M-1개에서 R개 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M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거는 그런 M에서 M을 하나씩 다 빼줘요. 그러면 도로 뭐가 되냐면 하나도 포함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이런 것들의 중복 집합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M개에서 R-1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M개가 있을 때 M개가 R-1을 선택했을 때 중복집합을 M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거나 하나도 아니면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두 가지로 나누잖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거 논법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썼던 논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가는 거. 단지 뭐가 바뀌어요? 하나씩 빼줬으니까 여기 하나 줄어들죠. 그렇죠? 하나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R-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M 플러스 R의 귀납법을 적용하면은 이 M 플러스 R, 여기 이제 M이 되고 이게 R이 되는 거고, M이 되고 이제 R이 되는 거니까 이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우리의 요식이 성립한다고, 여기 R 마이너스 때도 여기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납법을 써야 되니까 n 플러스 r을 요것도 써줘야 되겠죠. 요. 그래서 n 플러스 r이 0일 경우에는 0, 0이고 0 플러스 0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요게 1이 되는 거. 그거 아까 요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요거 아까 설명했었죠.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써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에 요거는, 요 두 식은 조합의 점화식이죠. 조합의, 그냥 순수 조합의 콤비네이션의 점화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써가지고 하는 건데, 요건 아이디어가 요거, 이게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죠. 자, 이제 1대1 대응 증명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증명법은 중복 집합 M이 있어요. 이게 중복 조합으로 뽑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중복 집합이 있으면은 알파1, 알파2 이게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돼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꼴이 들어가 이 꼴이.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고 그다음부터 어디까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갖다 집합에다가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면 알파1은 그대로고 알파2를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렇죠? 더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 번은 더하기 3 해가지고 알파 r은 r-1을 더해줘요. 그러면 이 꼴이 다 빠져요. 그렇죠? 다 빠지면서 원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SA 집합은. 그래서 중복 집합이 그냥 일반 집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무리 없이 1대1 대응 1대1이 되죠. 그러니까 이 S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 집합이 있으면 요거에다가 빼줘요. 여기다 1 빼주고 그 다음엔 2 빼주고 그 다음엔 r-1을 빼줘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꼴이 형성이 되면서 이 꼴이 들어가면서 중복 집합이 됩니다. 중복 집합. 그래서 집합 가지고 또 이번엔 중복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복 집합과 일반 집합과의 요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복 순열의 개수, m의 개수, s의 개수하고 여기 m의 개수, 이건 중복 집합의 개수죠. 중복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일반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죠. m개를 뽑는 거 m개에서 선택하니까 여기 s개는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r 선택하는 거. 분배와 점유 오큐펀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때 공들을 바구니에 넣는 문제, 이렇게 이 대표적인 이제 조합론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 점유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공이 점유를 하니까 점유의 occupancy problem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들이 이제 구별 가능한가 아닌가, 또는 바구니들이 구별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두 가지니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로 나뉘는데,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씩 이제 거기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예제 한번 보죠. 이제 예제 1.7에서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경우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A, B 두 개의 공과 1, 2, 3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공과 바구니가 모두 구별 가능한 거예요. 공과 바구니가. 그래서 이 공 A, B 두 개의 공이 바구니 1, 2, 3에 들어가는 거. 이 표 1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고 공이 A, B가 있잖아요. A, B 두 개잖아요. A, B 두 개.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A, B 둘 다 바구니 1에 들어가거나, A, B 둘 다 바구니 2에 들어가거나, A, B 둘 다 바구니 3에 들어가거나. 바구니가 구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다 다른 종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간 거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A, B 이렇게 들어가고 1번, 2번에, 그리고 1번, 3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B하고 A가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면 또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BA, BA, BA 요 세 가지 해서 9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이 두 개가 있고 바구니가 이제 세 개가 있으면 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A, B 있을 때 A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 1, 2, 3, B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 1, 2, 3. 그렇죠? A가 1번 바구니에 들어간다고 해서 B가 1번 바구니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니까 3의 제곱 해가지고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경우 2번을 봅시다. 공은 구별이 불가능해요. 공은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A하고 B가 같게 되는 거죠. 공이 이제 구별이 불가능. 바구니는 구별 가능해요. 그러면 앞에 그 표 1에서 표 1, 표 2가 빠졌는데 사실 표 2가 되겠죠. AA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번, 2번 바구니, 1번, 3번 바구니, 2번, 3번 바구니. 그래서 이게 6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6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경우 3번은 공은 구별 가능한데 바구니가 이제 구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표 1에서 이제 공은 구별 가능한데 바구니가 구별 불가능하니까 표 1에서 방법 1, 2, 3은 다 같은 경우가 돼요. 바구니가 구별 불가능하니까 요게 이제 1번 바구니가 다 같은 바구니예요. 구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AB가 여기 들어가나 AB가 여기 들어가나 AB가 여기 들어가나 다 같은 방법. 이게 싹 같은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4에서 9번 방법도 같은 경우가 돼요.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4번, 9번도 몽땅 다 같은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도. 왜냐하면 이제 바구니가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1번, 2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한 바구니에 하나씩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바구니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 두 개는 하나씩 들어가는데 나머지 바구니는 0개. 그러면 이거나 다 같은 경우가 되죠. 두 가지 경우가 돼버려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 이제 공하고 바구니 모두 구별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표 2번에서 공도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거죠. 다 이렇게 되고, 바구니도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하나고 얘도 하나예요. 그냥. 그렇죠? 딱 두 가지가 남게 돼요. 두 가지 방법.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죠. 근데 3은 이건 달라요. 지금 경우가 이제 공이 두 개, 바구니가 세 개, 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같았지만 일반적으로 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이 구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바구니가 구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네 가지. 자, 이제 두 가지 그 케이스를 더 추가하는데, 이 바구니 공국에 구별 가능하냐, 구별 불가능하냐,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바구니가 비어도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야 되냐, 공이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죠. 이제 이게 또 두 가지가 되니까 전체 경우가 어떻게 되면 두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해가지고 정리한 게 표 밑에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여기서 표를 보시면 알겠죠. 몇 가지 배우자 하는 표시와 용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N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에 놓는 방법의 가지수를 각 경우에 따라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전제죠. N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 근데 공이 구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바구니가 구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리고 바구니가 비워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아래와 같이 8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는 아까 위에 예제에서 우리가 고려했던 거고,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요 경우가 이제 들어가서 8가지가 되는 거죠. 바구니가 빌 수 있냐, 안 되냐. 그죠? 그래서 yes, 이건 2개 불가능. 이것도 no, yes, 2개. 4가지였는데 케이스 1이 얘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이 되죠. 빌 수 있느냐, 안 되냐. 빌 수 있느냐, 안 되냐. 빌 수 있느냐, 안 되냐.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요거 알고, 얘 안 배웠고, 얘 배웠고, 이게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얘 배웠고, 그렇죠? 물론 이제 조합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그리고 이제 SNK 이것도 여기도 있지만 SNK에 대해서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맨 마지막 케이스 4가 이게 이제 인테저 정수 분할이죠. 정수의 분할, 합의 분할로 한 거죠. 합으로 이렇게 분할했을 때 이거 아직 안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찝으면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요 SNK 요 두 번째 케이스 1B는 요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상당히 헷갈려요, 사실은. 예. 요거 경우 1A는 공이 구별 가능하고 바구니도 구별 가능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리고 바구니가 빌 수 있느냐? 빌 수가 있어요. 빌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N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에 놓는 방법이 가지고 있어요. N개의 공을 K개의 바구니. 그러니까 N개의 공이 이렇게 공을 갖다 박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스. N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공이 갈 수 있는 바구니가 아까처럼 K개씩 존재하는 거죠. K개. 근데 이제 요게 1번 바구니로 다가고 얘도 1번 바구니, 얘도 1번 바구니, 1번 바구니 가면 나머지 K-1개는 다 비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빈 것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이 K개니까 K to the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중복순열 얘기가 되는 거고, 원B는 이제 바구니가 빌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경우 3번, 아까 얘기했듯이 3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2A는, 경우 2가 일단 공이 구별 가능하지 않아요. N개의 구별 불가능한 공이 있고, K개의 구별 가능한 바구니에다가 이제 넣는 방법의 수는, K개의 바구니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N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와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개의 구별 가능한 바구니에 넣는 방법이 가지수는 K개의 바구니가 있고, 중복을 허용해서 N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N개가 구별 불가능한 거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죠. 중복 조합. K개에서 R, K개에서 N개 뽑는 방법이 가지고 중복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CKN. 이거 전에 했던 중복 조합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CKN. 처음에 중복 집합 하고 처음에 오리지널 요거 중복 조합 요거죠. 요건 중복 순열이죠. 그쵸? 그래서 M개의 바구니죠. M개의 바구니. 그래서 이거 중복 순열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죠. 9개의 숫자가 있을 때 5개의 숫자를 뽑아 5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9의 5승계다. 그게 이제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바구니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9개의 구별 가능한 바구니가 5개의 구별 가능한 공이 있다고 하자. 이거 구별 가능한 거죠. 구별 가능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9의 5승이 되는 건데, 이것처럼 이제 M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게 이제 KN이 되겠죠. N개에서 중복을 할까요?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여 뽑는 중복 조합은 요게 되죠. 지금 K개의 바구니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갑시다. 그래서 방금 보고 온 게 이제 정리 1.8이죠. 그래서 정리 1.8에 의해서 분명하다. 정리 2B는 뭐냐면 공이 구별이 불가능한 건 똑같고 바구니 구별 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바구니가 빌 수 있냐 없느냐, 빌 수 없다 이거죠. 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구니가 빌 수 없으니까 그 바구니에다가 공 하나씩을 먼저 하나씩 쫙 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n-k가 되겠죠. n-k. n개의 공에서 k개의 바구니에다가 하나씩 넣었으니까 n-k개로 공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n-k의
구별 불가능한 공을 K개의 바구니에 넣는 방법의 가지수하고 같게 돼버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n-k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지금 뭐냐면 중복 조합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K개의 바구니에서 n-k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n-k개. 그렇죠? 그러면은 k 플러스 n-k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n-k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n-1개에서 k-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가 되죠. 그렇죠? n-1개에서 k-1개. 그래서 2b, 경우 2b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3a서부터 케이스 3번서부터 하도록 하죠.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케이스 3 할 차례입니다. 자, 3a가 아니라 3b 먼저 합니다. 정의 1.9 SNK를 갖다가 케이스 3니까 구별이 가능한 공을 구별이 불가능한 바구니에 이제 넣는 건데 3B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빈 바구니가 없이 배분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SNK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털링 수, 영어는 the Stirling number, Stirling number of the second kind라고 하는데 SNK. 요거의 구체적인 이제 수식은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generating 펑션은 생성함수 할 때 이거를 유도를 해낼 텐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가면 알 거고, 3장인가?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second kind of stirring number of second kind라고 하고, 구별 가능한 공을 구별 불가능한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이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3B는 해결이 되는 거죠. 3B는 해결이 됩니다. 3B가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3A는 뭐냐면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N개를 K개의 바구니에 넣는 거 아니에요. N개를 한 개의 바구니에 넣으면 K-1개의 바구니는 비어요. 그렇죠? 그리고 SN2는 두 개의 바구니만 넣는 거고, 따따따 해가지고 이제 K개의 바구니까지 다 더하면 바구니가 빌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걸 쭉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B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나중에 유도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K개에다가 배분을 하는 거고, 빈 바구니 없이. 근데 이거는 빈 바구니가 있어야 되니까 3A는 이걸 싹 다 더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A, 3B가 끝나고, 아까 1B를 안 했어요. 저번에 1B가 뭐냐? 1B가 스탈링 넘버가 들어가요. 이거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도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yes, no, no 아니에요. yes, yes, no죠. 요것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 안 됐는데, 이거 구분이 안 됐을 때 SNK였는데, 스탈링 넘버 세컨 카인드였는데, 바구니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구니가 K개니까 바구니에다가 순서만 주면 돼요. 바구니를 레이블링,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은 K 팩토리얼이죠. K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바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케이스 1B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다 해결이 된 거고, 이제 케이스 4만 남았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K 팩토리얼을 곱하면 해결이 된다. 자, 경우 4 봅시다. 이거를 이제 할 때 이제 partition of n, 정수 n의 분할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정수 n의 분할이라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모두 더하면 n이 되는 양의 정수들의 모음입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n이 5이면 이 더해서 5가 되는 숫자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1 5개죠. 그 다음에 이거는 1 3개에 2 하나, 1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겠죠. 2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1, 이거는 마지막이죠. 1, 2, 2. 그렇죠? 2가 2개짜리 있는 거. 그리고 이제 1, 1, 3. 이제 2가 하나도 없고 1, 1, 3이 되고, 그 다음에 2, 3, 1, 4,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의 분할이 있죠. 이거는 이제 5개로 분할했다고 보는 거고, 이건 4개로 분할한 거고, 3개로 분할, 2개로 분할, 1개로 분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래서 5의 분할은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할 안에 있는 숫자의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숫자가 한 분할에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어떤 숫자가 여기 분할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분할을 가지고 다음 문제 4번 케이스 경우 4를 보면은, 경우 4가 뭐였냐면 가서 한번 볼까요? 네. 공도 구별 불가능, 바구니도 구별 불가능, 그렇죠? 다 구별 불가능해요. 공이나 바구니나. 그러니까 n개의 숫자 n을 갖다 k개에 나누는 건데 구분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바구니가 빌 수 있느냐, 바구니가 빌 수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숫자 n을 갖다가 k개 또는 작은 파트로 나누는 거죠.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바구니가 빌 수 있느냐, yes, no죠. 빌 수 없어요. 그러니까 k개에다가 딱 들어쳐야 돼요. 이젝트리 k개만 하는 건 요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워도 되는 건 k이거나 또는 작게 되겠죠. 예.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 잠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요거 예를 들면 이건데, 방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분배하는 방법은 가지수는 양의 정수 n을 많아야 k개로 분할하는 방법. 많아야 k개. 이건 빈 게 있어도 된다는 거고,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된다면 정수 n을 정확히 k개로 분할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되겠죠. 왜냐면 n개의 구별 불가능하고 바구니도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n이 5이고 k가 3이라고 하면 5를 갖다가 3개의 파트로 나눈 거예요. 3개의 파트로 나누는 거니까 위에 보시면 요거 3개의 파트니까 요거죠. 1, 2, 1, 2, 3, 2개죠. 2개. 그렇죠? 정확하게 2개, 빈 바구니 없이 2개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가지 방법이 되고, 이제 n이 이걸 이제 빈 바구니가 없게 됐을 때 2가지고, 빈 바구니가 있게 될 때는 5가지죠. 이제 빈 바구니가 있을 때 3개로 나눈 거는 여기서부터 5가지죠. 하나, 둘, 이건 이제 빈 바구니 하나 비고, 바구니 하나 빈 거고, 이건 바구니 2개가 빈 거죠. 이건 정확하게 3개의 바구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3개의 바구니는 2개, 그리고 비워도 되는 건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A는 5개, 4B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2개. 그리고 이제 n이 2이고 k가 3이면 n을 갖다가, 2를 3개의 바구니로 3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이거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많아야 2개의 바구니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 4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식이나 뭐 그런 게 없는데, 수식이 없습니다. 이거 불행하게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수의 분할 이래가지고 따로 이제 다룹니다. 조합론에서 따로 다루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깊게 배우게 되고, 우리 코스에서는 나중에 챕터 6이나 7 뭐 그 정도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다항계수 이제 보도록 하죠. n개의 구별 가능한 공을 k개의 구별 가능한 바구니에 구별 가능한 거예요. 정해준 배분 규칙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면 정해준 규칙이란 n1개는 첫 번째 바구니에, n2개는 두 번째 바구니에, 이런 식으로 구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구별 가능한 거니까 n1개를 어떻게 뽑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n에서 n1개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n1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선택해서 한 바구니에 넣으니까 이 n들 사이에 순서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n에서 n1 빼고 n2개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쭉쭉 나가게 되겠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방금 요거 이런 규칙에 의해서 구별 가능한 공을 구별 가능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N1개는 첫 번째, N2개는 두 번째, 그래서 NK개는 K번째 바구니에 넣는 거를 다항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요 예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7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3명을 첫 번째 방에, 4명을 두 번째 방에 배당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7명 중에 3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는 방금 했던 거대로 다항계수로 치면 7 세미콜론하고 3, 4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해보면 첫 방에 들어갈 학생은 이제 조합이죠. 7명에서 3명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방에 들어갈 학생은 4명에서 4명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항계수 얘는 요거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식으로 쓰면 그럼 얘하고 캔슬 아웃 돼가지고 결국엔 요것만 남아요. 0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은 우리는 다항계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여러분들 참 이게 재밌는 게 명제정리 1.9에서 우리는 요거를 이미 했어요. 이거 그렇죠?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N1, N up to NK까지 이렇게 딱 하는 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걸 다 더했을 때 N이 되는 경우에는 이 중복 조합이나 중복 순열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명제 정리 1.9 보세요. 이거 정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합쳐가지고 n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런 다항계수하고 이 중복 조합, 중복 순열하고는 같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을 위해서 이제 이항 정리를 이제 하는데, 이항 정리 이거는 뭐 요게 이제 조합이죠. 조합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AK에 BMK, BM-K 등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항 정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1 집어넣으면 A에다 1, B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이제 좀 나와요. 이제 혼자 한번 해보시면 1번, 2번, 3번. 이거 3번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쉬울 텐데 4번 넘어가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못 푸시더라도 나중에 생성함수 배우신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꼭 생성함수로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 아마 이거는 생성함수로 풀었나? 풀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전적 순서, 이거를 정의를 하고 이번 장을 끝내도록 해요. 렉시코그래픽 오더라는 건 사전적 순서죠. 그러니까 ABC 순서대로 쓰는 거거나 아니면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문제 낼 때 이런 걸 사전적 순서로 배열할 때 뭐 이런 얘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1, 2, 3이 원소인 집합이죠. 집합 3 각가로. 그러니까 요거의 사전적 순서로 배열하라. 모든 요거의 순열이죠. 퍼뮤테이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전적 순서니까 1, 2, 3 그렇죠? 1, 2, 3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대신 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1, 3, 2 그러면 1, 2, 3, 1, 3에는 다 왔죠. 그 다음에는 2의 자리에 2가 와요. 그렇죠?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 1, 3, 2, 3, 1. 그 다음에 다시 3이 오고 맨 앞자리에 그래서 3, 1, 2, 3, 2, 1 이렇게 6개가 있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을 사전적 순서, 렉시코그래픽 오더 1, 2, 3 대신에 A, B, C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다. 뭐 그것도 사전적 순서, 렉시코그래픽 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